과학은 항하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김항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항생과 함께 바로 2단원 거의 몇 강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 기압과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뭔가 눌러주는 힘이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바람은요. 바람이 불어오네. 그런데 과학적으로 불어오는 곳에서 나에게 왔다. 여기서부터 여기 왔을 때 여기에 기압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과 바람을요, 같이 연결해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오늘 내용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시험 문제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궁금점 갖고 우리 100점 맞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아쌤과 함께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출발! 자, 우리 친구들 이장학생과 함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카메라가 저를 잡고 얼굴을 지금 포커페이스 해가지고 자꾸 페이스 트랙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낮춰가지고 좀 찍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자, 일단 내용이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뭐 배운다고 했죠? 기압과 바람이죠? 망학생과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우리 목차는요, 과학 용어인데요. 오늘 크게 기압과 바람을 공부할 겁니다. 기압, 바람 연결되는 거예요. 기압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조금 이따가 학습해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요, 10강의 1부에서는 기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바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압은 단위가 있어요. 자, 너 몸무게 얼마야? 그러면 나 20kg이야 라고 일반적으로 쓰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중력까지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중이야, 뭐 킬로그램 F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등 파트, 또 검정고시 파트에다가 올려드린 역학적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중력에 관련된 거에서 무게 또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 중학교 학생들 미리 선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위가 있고요. 이 기압의 단위를 알아볼 거고요. 기압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 크기를 비교하는 것들이 종종 출제가 되곤 합니다. 뭐 출제율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출제 잘 되는 부분을 위주로 학습시켜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기압의 측정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김항아 선생님이 측정했다 그러면 제 이름을 땄겠죠? 그런데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의 알파벳을 땄겠죠.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토리첼리 이 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러 좀 끝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바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원인이 있어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만약에 이쪽으로 막 날리게 돼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불어오는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어옵니다. 이것과 기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거 학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해륙풍이라고 했는데요. 하루를 주기로 하는 해륙풍과 원래는 1년을 주기로 하는 계절풍이 있습니다. 근데 계절풍에 대한 것은 사실 해륙과 계절풍에 같이 시험 문제 출제되곤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해륙풍이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좀 뽑았습니다. 계절풍은 제가 조금 이따 수업하다가 생각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자, 일단. 자, 이제 기출문제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항아쌤이 낸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적용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학 용어를 당연히 보고 가야겠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자,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중학교 3학년 파트에서 대기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대기압. 일단 기압이 있으면 수압이 있어요. 압은 뭐죠? 압력이죠. 힘을 주는 겁니다. 인형을 한번 하나 갖고 와봐야겠다. 자, 여기 인형이 있어요. 제가 힘을 줍니다. 세게 줬죠? 자, 보세요. 통통한데 힘을 줍니다. 압력을 줬죠? 그랬더니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저는 손으로 힘을 꽉 줬습니다.
자, 힘을 꽉 줬습니다. 이게 더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힘을 주듯이 공기가 주는 힘이 있겠고 물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이 누르는 힘을 물 숫자 써서 수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압과 수압.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지구과학 파트 중에서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힘인 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대기압이라고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습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압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용어는요. 같은 크기. 자, 그냥 무한적인 면적에서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1제곱미터다라고 해서 일정한 크기 안에서 작용하는 누가? 공기, 그쵸? 기체가 누르는 힘, 즉 눌러주는 힘, 뭐 무게도 될 수 있죠.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게가 커지니까 그만큼 눌러준 힘이 세지니까요. 그래서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기압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기자를 숫자로 바꾸면 물이 누르는 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바람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2부에서 더 정확하게 시험 문제까지 좀 잡아볼 거고요. 자, 기압이 일단 높은 곳이 있겠고 낮은 곳이 있겠죠. 높다라는 건 그만큼 눌러주는 힘, 공기가 많이 모인 거고요. 여기 낮다라는 건 공기가 적은 겁니다. 눌러주는 힘이 약한 거죠. 자, 자연의 섭리라고 보시면 좀 쉬워요. 뭐냐면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에게 베풀듯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좀 돈이 적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원래 사실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곡식도 나눠주고 이런 것처럼 공기가 많아요. 기압이 높아요. 공기가 적어요. 기압이 낮아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저 이동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요, 이 얘기했죠? 머리카락이 이렇게 날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죠? 공기.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고에서 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오게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자,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떻게? 아무렇게나 아니요. 수평 방향으로. 수학에서도 수평은 배우셨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이구나. 불어오는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야 돼. 자, 이제 항하쌤과 함께 기압, 대기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왜 급하냐면요. 지금 한 20분 있다가 저희 아기가 미술학원에 갔다가 차량에서 내려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미아가 됩니다. 얼른 가야 되기 때문에 1부 촬영하고 빨리 갔다 오려고요. 자,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요. 그래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죠? 공기가 누르는 힘, 무게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 작용 방향이 있는데요. 사실 방향은 여기가 아니라 모든 방향입니다. 이거 우리가 객관식 유형에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수행평가가 사실 실험평가도 있고 지필평가도 있잖아요. 이건 사실 나중에 플러스 뭐 이렇게 회원해가지고 따로 뭐 수행이나 논서 수령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회원수 많이 늘어나면 그쪽으로 좀 뽑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올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제 노하우를 일단은 많이 담아서 수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때 많이 이용하고 우리 친구들 100점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용 방향은 모든 방향이에요. 무슨 방향? 모든 방향. 그리고 크기는요. 모든 방향에서 일단 기압이 오는데 이때 크기가 여기는 세고 여기는 약할까요? 아니요. 같은 크기로 모든 방향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페트병, 빈 페트병을 이렇게 페트병 대충 그릴게요. 페트병을 갖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그냥 비행기 탄 거밖에 없어요. 눈에는 안 보이죠, 공기가. 기체는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거를 갖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요. 그럼 페트병이 어떻게 되죠? 빠방하게
빵빵하게 늘어나다가 결국에 터지게 되는데, 자, 우리 이게 빵빵하게 한쪽 부분만 늘어나고 모양이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빵빵하게 늘어나요. 공풍성도 그렇죠. 우리가 기압이 세가지고 눌러주는 힘이 외부에서 셀 때는 한쪽만 쏙 들어가지 않죠. 전체적으로 쪼그라듭니다. 일정하게. 이 얘기는 같은 크기로 모든 방향에서 기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단위를 볼 건데요. 좀 읽는 방법 좀 알아봅시다. HPA. 자, 보세요. 단위.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예요. 이거 많이 틀리시는데 소문자인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쓰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면 돼요. 헥토입니다. 헥토, P에는 뭐야? 파. 헥토 파스칼입니다. 헥토 파스칼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센티미터 HG인데요. HG는 원소 기호에서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수은입니다. AG는 은이고요. HG는요. 수은이고요. AU는 금입니다. 요거 많이 헷갈리게 출제되죠? 어디서? 화학 파트에서. 그래서 수은 기둥으로 센티미터를 재서 측정한 겁니다. 이때 76cm HG가 1기압이에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센티미터 HG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압 1기압, 2기압, 뭐 1.5기압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압의 크기를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이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기압이라고 했을 때 1기압은 아까 말했듯이 수은 기둥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1기압에서 딱 측정을 했더니 수은 기둥의 높이 또한 딱 나왔는데 이게 76cm더라. 근데 어떤 걸로 실험을 했다? 수은으로 했다. 그래서 센티미터 HG가 1기압이다 라는 게 실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헥토파스칼도 가야겠죠. 헥토파스칼은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1013 헥토파스칼. 중학교에서는요 이걸 뭐 환산해가지고 뭐 2기압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잘 출제되진 않아요.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조금 그런 거 응용하는 것들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수학에서 약으로 하죠. 그냥 는 이게 아니라, 그쵸? 약 우리가 여기 수은 대신에 물기둥으로 한번 해봤어요. 물기둥. 물기둥으로 했더니 1기압에서 약 좀 높아요. 10cm 아니요. 10m. 자, 센치로 바꾸면 00이 더 늘어나야겠죠? 1000cm예요. 76이 아니라 여기선 1000cm인데 10m입니다. 물기둥 약 10m의 압력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은이 눌러주는 힘이 더 세구나 라는 걸 조금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물기둥 말고도 어떤 걸로도 실험해 봤냐면요. 공기로도 실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기둥에 넣고 기둥의 압력을 1기압에서 봤더니 당연히 공기가 누르는 힘은 더 약할 테니까 얘네보다 기체니까 얼마가 나왔냐 1기압에서 약 1000km입니다. 아시겠죠? 1000km의 압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출제한 적이 있는데요. 저 한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에 있었었죠.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2학기 때 또 학교를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올해는 학교를 좀 안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유튜브 하면서 무료로 많은 친구들이 좀 성적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아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널리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학원을 다니기에 부담스러운 친구들, 보습학원은 저는 안 갑니다. 왜냐면 경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그 페이가 안 맞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뭐 구독자 요즘에는 잘 많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선생님 경력 진짜 많으니까 여러분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친구들한테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조금 제작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강의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그런 면에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물기둥과 공기기둥을 바꿔서 출제하기도 하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해해보세요. 공기기둥은 기체니까 누르는 힘 당연히 어때요? 기둥의 높이가 더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10m, 1000km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아쌤과 함께 요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인데요. 기압의 측정 토리첼리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뭘 사용했다고요? 수은을 이용해서 최초로 측정해서 기압 1기압을 측정했습니다.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 중에서 금속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액체입니다. 금속은 여러분들 고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조에다가 수은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기둥 보이시죠? 이거를 넣고서는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1기압이 딱 됐더니 얘가 여기가 진공 상태예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멈춘 그때 높이를 측정했더니 76cm다라는 겁니다. 이게 1기압이었어요. 1m 유리관의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가져갔어요. 1기압을 딱 측정을 했더니 산 위에서도 올라가면 이 높이는 달라집니다. 왜냐면 산 위에서는 공기가 부족하죠. 즉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같아진 시점은 여기 바깥에 있는 여기를 누르는 공기가 누르는 힘 C나 아니면 이 기둥에서 누르는 힘 A나 같은 상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은을 가득 채운, 좀 색깔 바꾸고, 수은을 가득 채운 길이 1m 유리관을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실험을 했더니 수은 면으로부터 몇 cm, 76cm 높이에서 멈췄더니 이때가 바로 1기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수은 기운 76cm가 누르는 압력, 수은 기둥은요, 여기죠, 안에죠. 그러니까 A가 누르는 이 압력이나 여기에서 요 의미하는 거 뭐죠? 여기에서는 여긴 수은면이죠.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C입니다. 그래서 수은면에 작용하는 뭐다? 기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C입니다. A하고 C가 지금 같은 상태로 놓였을 때 움직이다가 멈췄다. 그때 76cm HG가 1기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요. 수은 기둥의 높이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게 일반적인 건데요. 이거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만약에 얇은 게 이렇게 여기 높이를 딱 봤더니 76cm가 1기압이었어. 여기가 76이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같은 거에다 두꺼운 기둥을 한번 사용해보고 이번에는 기울여 볼 거야. 기울일 거야. 그때 기압은 똑같은 상태야. 그때 높이는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합니다. H1이고 H2고 H3예요. 높이는 다 같습니다. 그 시험으로 잘 나와요. H1이나 H2나 H3나 똑같아요. 자, 즉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기울이거나 기압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다 기압이 변함없으면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부에서 기출문제로 요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17분, 오프닝까지 하면 19분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쌤이랑 또 2부에서 만나도록 할 거니까 공부 웬만해서는 연결해서 학습하는 걸 권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00점 맞는 그날까지 항아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항하다. 우리 친구들 2부에서 만나요. 안녕.